일단 콤플렉스라는 용어는요, 융의 용어도 아니고요, 이 프로이트의 용어도 아니에요. 누구의 용어냐면 꽁디악이라는 사람의 용어입니다. 이 꽁디악이라는 사람이요, 콤플렉스를 발견하고 콤플렉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콤플렉스가 동화되어 일어나는 현상들, 콤플렉스가 작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어떤 현상을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감각주의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콤플렉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꽁디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죠. 그쵸?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네. 이 단어 현상 검사를 하면은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단어 현상을 굳이 해서 그 사람의 콤플렉스가 드러나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콤플렉스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융은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억압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그 증상적으로 이게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이 발발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 아니어도 너무나 많은 것에서 콤플렉스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실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단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것이 아니라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어떤 그 긴장, 불안이 있을 때 사람의 반응이 어떠냐.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뭐야? 아무 생각도 안 나죠. 여러분 면접 같은 거 가보신 적 있죠? 면접을 가면은 딱 뭐예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잘 보려고. 그러면 무엇을 질문하면 생각나나요? 안 나더라고요. 이게 그 긴장에 둘러싸여서 너무나 긴장에다가 에너지를 다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에너지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단어 현상 검사에서 나타나는 콤플렉스들이다. 제가 이거를 이제 분석가 선생님이랑 했을 때에 제가 뭐에 딱 걸렸냐면은 경찰서? 이제 이런 말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경찰서라는 그 말에 경찰서가 아니라 음, 관과 관가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 관가에서는 모든 뭐 하여튼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 현대적으로 보면은 경찰서잖아요. 근데 관가 하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콤플렉스가 있었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저는 정말 무고한 서민으로 살았는데, 누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조서를 받으러 나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강남경찰서입니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제가 그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다라는 거죠. 결론은.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런 이게 이제 저한테는 외상과 같은 그런 어떤 충격이었던가 봐요. 그걸 하는데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이런 콤플렉스,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죠. 이 단어 형상 검사로 해가지고 뭐 깊이 있는 콤플렉스 같은 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드러나느냐,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 사무실에서 이제 도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병원에서 일할 때 융이. 그러니까는 그 사무실 안에 도난 사고는 분명히 우리도 예측할 수 있죠. 아니, 사무실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일단은 가져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찾아내는 거. 어떻게 해서 단어 현상 검사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사무실에 그냥 건성건성 보죠. 사무실에 아무리 오랫동안 근무를 해도 별 관심이 없을 때는 건성으로 보는데, 돈을 훔치려고 보세요. 얼마나 주의 깊게 보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실에 있는 그 단어들, 거기에 있는 집기류 단어들을 탁 나열했더니 그거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더라. 왜 그러느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네, 임상가들이 하니까 이쪽에 5번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는 나중에 더 이상 임상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 현상 검사를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왜 안 쓰게 됐냐 하면 임상가들은 콤플렉스의 기본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일반적인 치료의 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죠. 금방 파악하게 되니까 더 이상 쓸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연상검사가 중요한 거는 연상검사는 둘이서 대화하는 상황을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그쵸? 정확하게 양적, 질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게 흥미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문장 형식으로서의 어떤 질문이 아니라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단어가 건드려주는 자극어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것을 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연상검사가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어떤 기억 상실이나 기억의 오류를 발견하고 지적하는 정도의 재생 실험이다. 이 정도만 이제 연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상 방법의 도표입니다. 이제 히스테리 환자의 예입니다. 그래서 자극어를 왼쪽에다 썼습니다. 이 연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극어가 노래하다 이제 반응 시간이 몇 초가 걸리면 이제 딱딱딱딱 찍으니까 아마 9초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9라는 거는 9 곱하기 0.2초를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뭐 4.5초인가요? 예, 4.5초 만에 딱 뭐예요? 멋지다. 이렇게 해서 반응을 딱 썼어요. 그래서 재현을 또 멋지다 하고 또 다른 것을 또 재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잘못 이해했어. 예를 들어서 뭐 노래하다를 다르게 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예요? 죄짓다. 뭐 여기 보면 죄짓다라는 말. 이런 말은 좀 단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뭐냐 하면은 자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짓다? 죄짓다가 뭐지? 이렇게 죄짓다, 벌받다. 비슷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또 쓰는 경우에는 또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빈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재짓다 안에 이렇게 빈칸으로 나와 있다든가 아니면 뭐 돈에 관해서는 또 무엇이 있나. 또 돈에 대해서는 또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에 대해서는 은근히 돈 콤플렉스 있잖아요. 그쵸? 예. 은근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돈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뭐, 돈 하면은 사다야. 나는 돈 하면은 부자.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거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제 그 초를 이렇게 적는 거고요. 여기는 반응 단어를 적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을 합니다. 2번을 하는데 똑같이 재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예요? 다른 단어를 쓰는데 다른 단어를 쓸 때 유연한 거죠.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똑같이 쓴다. 이럴 때는 이제 조금 이제 긴장을 많이 하거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연상 방법의 도표에서 이 방식이 이제 연상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테리 환자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이것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과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사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무 열매. 식탁 했더니 가구의 일종. 산책하다 그랬더니 활동한 예, 어떤 활동의 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니까 가장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은 여기서는 뭐예요? 아주 그 우둔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서 저는 우둔하다는 표현이 좀 번역가가 잘못 번역한 좀 뭐라 그럴까요? 신중하지 않게 번역했다 그럴까요? 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그 밑에 있는 단어 어리석은, 어리숙한 이제 이런 걸로 표현해 봤습니다. 좀 어리숙한 사람들한테서 발견될 수 있는 거다. 좀 단순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발견할 수 있는 법한 예예요. 실제로 어리석지 않으면서도 스스로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지면 어떡하지?
아, 나 좀, 뭐, 좀 어리버리하고 못난이로 좀 여겨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더 똑똑해 보이려고 하잖아. 예전에 제가 그랬었어요. 막 일부러 안경을 막 쓰고 다니고, 똑똑해 보이려고. TV 앞에 잔뜩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눈 나쁘야지 안경을, 어머님이 안경을 맞춰주고 그러려면 눈이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오빠를 이렇게 보니까, 오빠들은 안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안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텔레비전 앞에 가서 일부러 눈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를 이제 제가 했는데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어리숙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단순하고, 예. 어떤 면에서는 좀 뭐 맹하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유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보세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불안, 그다음에 가슴의 고민, 키스, 사랑의 전개, 키스, 우정의 지각.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굉장히 뭔가 뭐 지식이 풍부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이냐면 지능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유형은요,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인상을 준다. 그냥 뭐 좀 대답을 하면 되지 뭐. 실제보다 조금 더 똑똑해 보이길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뭐 굉장히 뭐 그럴듯하게 멋진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들의 내면에는 아마 이런 게 도사리고 있나 봐요. 자신이 실제 가진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좀 유식해 보이려고 할 때 어려운 말 쓰잖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 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럴 것 같네요. 그쵸? 자, 그 다음입니다. 꽃, 아름답다. 돈, 편리하다. 동물, 주하다. 칼, 위험하다. 죽음, 무섭다. 이런 거는, 이들은 어려운 외국어와 유식해 보이는 인용이나 다른 지적 장식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약간 의시대기를 좋아하거나 미사어구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이 유식해 보이거나 뭔가 지적이거나 아니면은 동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싶어 할 때. 그러니까 자신이 우둔하다는 그런 것을 뭐예요? 이렇게 감추려고 할 때. 그쵸?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수로로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아노? 그러면은 뭐, 멜로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하다. 노래하다. 신성하다. 뭐, 어머니, 열렬히 사랑하는 존재 하면서 굉장히 많이 수로를 많이 나열하는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성격이 풍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도한 감정의 표현은요, 어때요? 감정의 결여를 숨기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과도하게 보상하려고 할 때.